네, 안녕하세요. 마이옥션 관리사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전에 Q&A 찍었던 그 영상 중에서 이제 댓글 남기신 거를 먼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Q&A들 올라온 것들에서 제가 오늘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제 댓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제주도는 왜 농지 취득이 힘드나요? 이런 걸 남겨주시는데요. 제주도는 먼저 투기가 많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행정처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에서부터 원래부터 살던 분이여야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내준다. 이게 이제 제주도 행정처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도 좀 너무 애매모호해서 저희가 질의를 넘은 상태인데요. 저희 고객 중에는 14년을 살았는데 도 원주민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좀 이 답변에 대해서 되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제주도는 아무튼 농지 자격증명원을 분간할 때 이게 투기 목적인지 아니면 원주민인지 이걸 두 개를 다 같이 보고 농지 자격증명을 내주기 때문에 정말 일반 다른 지역에 있는 데보다는 너무 농지 자격증명을 받기가 힘들다, 이 두 가지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입찰가 산정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 뭐 감정가가 중요한지 시세, 뭐 실거래가, 뭐 이런 것들 뭐 어떻게 산정하냐, 이런 부분인데 이거 되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주신 감정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감정가는 당시의 시세, 그러니까 감정을 할 당시, 그게 경매가 나오기 전 6개월 전일 수도 있고 1년 전일 수도 있고 2년 전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건 번호 앞에를 보면 나와 있듯이 아무튼 오래전에 감정한 걸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세가 얼마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입찰가 산정할 때 지금 시세는 얼마 하는지, 또 최근에 실거래, 정말로 매매 거래된 금액은 얼마인지, 이 부분을 잘 합산해서 미래 가치까지 포함해서 입찰을 하시면 성공한 입찰을 보실 수 있지 않나,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입찰가 분석하는 부분들이 사람들마다 약간 틀릴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실거래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현재 최근에 실제 매매된 금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의 매물이 쭉 나와 있는 것들은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는지, 또 내가 팔기 위해선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종합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 위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입찰가를 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에 질의가 이제 2개뿐이 안 올라와서 저희 Q&A 톡이라든가 이런 거에 올라와 있는 거 추가로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그 질문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한번 제가 모아봤습니다.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권도 설정했고요. 경매 신청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경매가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원룸 같은 경우는 보통적으로는 다가구라는 데에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다가구, 한 집에 여러 집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가구라고 하는데요. 내가 원룸에 전세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건 그 부동산 전체의 일부에 내가 전세권을 설정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경매 신청을 해도 경매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설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설정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런 경우는 이 법원에다가 보증금 방한 청구 소송이라는 소제기를 하셔서 소의 판결을 받고 그거에 의한 경매를 신청해야 경매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내가 원룸에 사는데 아니면 오피스텔 사는데 이게 집합 건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 채 한 채가 따로따로 등기가 돼 있는 주택에 내가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거는 당연히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아무튼 중요한 건 건물 전체의 일부만 가지고는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새 임차인 분들이 엄청 많이 남기세요. 이게 뭐 전세 사기도 있고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차인입니다. 임차권으로 경매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차권으로 경매 신청이 불가합니다. 못합니다. 이분도 법원에다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걸 걸어서 확정 판결을 받고 그 집행권원으로 경매 신청을 하셔야 된다. 그게 바로 예전에 설명했듯이 강제 경매겠죠.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된다. 임차권으로는 채권이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근데 전세권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임차권으로는 경매가 어렵다. 이 부분 유념하십시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직거래를 통해 입주했는데 경매가 진행되어 등기를 보니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법원에 권리신고를 했는데 배당받을 수 있나요? 중요한 부분은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거는 최우선 면제나 이런 것들 받기가 어려우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만약에 이게 낙찰가가 너무 고가라서 잉여금이 남는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소유주가 배당받을 돈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압류라든가 아니면 이런 배당 절차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임차권이 있다라는 건 앞에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배당 요구를 한다라는 걸 받아주진 않겠죠.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를 신청한다 이런 거를 임차권자는 할 수 있어도 임차권자가 아닌 사람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할 수가 없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직거래 부분을 할 때는 조금은 법률 지식을 좀 알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문의를 해서라도 잠깐 알고 직거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등기에 임차권이 설정해 있는 집에 내가 들어가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가 없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건 조심히 거래하시고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은 위에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해서 제가 올렸는데요. 전세권자입니다. 저는 이사를 나갔고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받아가면 제가 배당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은 그 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최우선 면제에 해당이 되면, 소액보증금에 해당이 되면 소액보증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세권이라는 건 담보적, 근저당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배당 효과는 있어도 최우선 면제라든가 이런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담보적 성격만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사장님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도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사장님이 받는 금액이 낙찰가를 봐야겠지, 이쪽에서 받아가서 사장님이 덜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에 한번 사건 번호 보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전세권은 담보적 성격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토지에 포함된 창고도 같이 낙찰받았는데 창고를 쓰는 임차인이 저랑 협의도 없이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배당받을 수 있지 않나요? 네, 이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우리가 배당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토지에 포함해서 같이 경매가 나온 부분에 대한 제시의 건물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배당을 받을 때 이 건물에 대한 뭐 등기가 따로 있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토지만의 경매이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됐다고 치더라도 명도 확인서가 필요가 없이 또 배당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협의를 안 보셔도 법원에선 배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인도명령을 신청을 꼭 해놓으셔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명령 신청 꼭 잊지 마시고 낙찰을 받으시면 꼭 신청하십시오. 네, 다음 질문은 법원 문건 접수 내용에 임차인 배당 요구 철회 신청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임차인이 배당을 받게 해주세요 라는 권리신고를 했는데, 그거를 다시 나 그거 권리신고한 거 취소해주세요, 철회해주세요, 신청 안 할래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여기에 더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겠죠. 내가 임대차 계약을 좀 더 유지하고 싶다라든가, 왜냐하면 법원에 권리신고를 한다, 배당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계약의 해지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철회하면 나 계약이 해지된 게 아니고 계속 이 계약을 유지할 겁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임대차 기간이 1년이 더 남았다. 그러면 나는 임대차 기간 1년을 배당을 철회하고 유지할 거다. 나 지금 나갈 데가 없다. 이런 경우에 철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법원에서 통지가 날라오니까 그냥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임차인분들. 그러다가 나중에 법률 상담이나 누구한테 자문을 받고 나 여기 계속 살고 싶은데 아니면 더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할 때 배당 요구를 철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배당 요구를 했다가 철회한 두 번째 경우는 본인이 입찰받기 위해서라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수되는 금액을 띄워놓고, 아니면 인수되는 금액이 얼마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서 실입주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입찰을 못 들어오니까 입찰가가 낮아지겠죠. 이게 좀 어려우시죠? 잘 이해해 보십시오. 내가 배당을 요구를 철회해서 여기에 인수되는 금액을 만들면, 낙찰을 받고 내가 1억을 인수해야 된다, 5억을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먼저 경매를 입찰 보는 사람 중에 실거주자들은 입찰을 못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대항력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입찰가가 일반적인 물건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분들이 응찰을 많이 안 들어온다라는 가정이 되면 입찰가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철회하시는 분들은 또 이 분이 입찰을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다. 임차인이 내가 그냥 살던 거 그냥 내 소유권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철회라고 좀 더
떨어지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계속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걸 주장해서 좀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본인이 저가로 낙찰을 받을 수 있게끔 할 때 이런 부분을 또 쓰는 경우들,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질문 올려주신 거 아니면 댓글 남겨주신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Q&A를 해드렸고요. 또 이제 Q&A가 계속 저희 쪽에 접수가 되면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영상 남겨드릴 테니까 많이 보시고 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옥션 이재상입니다.